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 기다림의 1%, 기다림의 1%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일요일 날씨가 조금 좋은데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은 저도 한번 푹 쉬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한계까지 한번 쉬어봤습니다. 녹초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4월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계속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속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갈까에 대해서 큰 그림을 짜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안 좋은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장은 무시하고 그거를 상승으로 계속 올려줬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 이슈. 요게 이제 물꼬를 트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고, 그다음에 유가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을 했죠, 저희를. 그죠? 근데 은행 이슈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냐,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되지 않냐 시장이 보고 있다. 또는 당장 인하는 아니지만 인하 기대감도 있지 않냐. 이 상태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게 제일 정확한 현재의 판단이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심리로 차트를 만들죠. 심리적인 게 뭐냐, 은행도 이거는 2008년 서브프라임이랑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지방의 은행이 파산했고 이런 건 사실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미국이 그 예금을 돈을 다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터질 것 같으면은 그냥 돈으로 들이밀어서 이제 유동성 풀어가지고 은행들을 살리고 있죠. 근데 그 유동성은 시장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은 유동성이 없이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는요, 이거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보다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차트가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 우리가 이제 많은 대다수의 개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개미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돈을 투입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괴로운 날이 더 많죠. 그러니까 금리도 뭐 내려가는 것 같고, 이제 동결하는 것 같고, 은행도 그냥 물 건너가네. 그러면은 증시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계속 코인이나.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도 좀 크게 꺾이면서 어떤 단기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소들이 많아진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와 동결 기대감, 은행 이슈는 점점 멀어지고, 소비적 물가 발표 지수도 끝났어. 이제 내려갔어. 시장이 좋다.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돈을 투입하거든요. 이제 개미들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돈이든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온 것을 우리가 즐기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수익이 제대로 안 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쉬워요. 여기서 장이 내리막을 간다면 너무나 아쉽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이 운전수들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도감을 주고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사재끼는 구간이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부터 막 줍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 올리면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이제 막 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좀 위험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나스닥 차트, 나스닥보다 이제 이 달러가 좀 꺾이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모습을 만들어 주겠죠. 달러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조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고점이 뭐냐면 13,000이죠. 이 구간. 13,000이 이 상단 레벨 있죠, 여기를 뚫게 되면 생각보다 좀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런 구간을 지금 뚫어낸 것 같고, 자,
얘가 비트코인 25,0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비비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25K라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 근데 이걸 뚫으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조금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를 돌린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2분기에서 2분기가 지나가고 딱 2분기, 3분기 정도만 또 2분기가 지나서 한 3분기, 4분기만 잘 보내면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요. 여러분들 괴로운 시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6개월 정도 고통의 시간이 좀 있는데 이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매집의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집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비트코인 25,000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뚫어내면은 요 정도 트라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뚫고 또 이것보다 이거를 뚫었으니까 이제 간다 이것보다 이거는 진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비트코인을 보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일봉상 보면 4시간 차트로 한번 봐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저는 크게 봤을 때 이 전체가 지금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봐요. 만약 비트코인 여기나 여기 있으면 이거는 박스권 돌파로 보겠는데 크게 보면 지금 박스권 안에 있고 그 중간 지점이 또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살려는 매수세는 살아 있어요. 개미들의. 그러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내려오면은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서 들고 가보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좋다. 그러니까 내려만 온다면 그 기준이 25,000 이 고점 언저리가 되겠죠. 그래서 27K 초반이 밀리게 되면 25,000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받아서 들고 가는 전략. 요게 4월의 전략이고 생각보다 높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리스크 관리에서 매도의 전략이 현재로선 맞는 것 같다. 그 매도의 전략은 지금 사시거나 뒤늦게 사신 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 비트코인 언저리에서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또 내려오면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 막판에 조금 더 먹으려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게 차트로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먹으려는,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더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또 불태워서 사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없던 자금도 그냥 잘 참아왔던 그 욕심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한 방에 다 때려 넣기도 합니다. 답답해서 분할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게 들이대서 잘 얻어 걸려서 상승이 나오면요. 그거는 진짜 잘 매도하신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운이 좀 많이 따르는 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못하겠어 하고 다 넣었는데 갑자기 산 순간부터 쭉 올라가. 그러면서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12월부터 랠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다. 4월은 충분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금리 동결 기대감이 있고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가 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은행 이슈 전혀 지금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고 은행 파산 이슈가 나지만 미국이 들이맞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나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왔다는 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함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상승 한 파 정도 상승하면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면은 그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내려오면 매수의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것이 4월은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은. 그럼 4월이 마무리됐을 때 시장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모르니까 또 5월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월에 또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잘 플랜을 짜면 근데 5월에 갑자기 리스크가 너무 막 무서운 징크스가 오고 막 세상이 또 안 좋아질 것 같을 때는 잠시 피하는 것도 좋아요. 그때는 집중해서 또 분할 매수할 순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월에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4월에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또는 현금화가 있어야 5월에 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한 30% 정도 뺐다가 또 내리면 잡고 이런 개수 늘리기 전략. 하지만 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이 수익금이 다 빠진다 해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4월이 조금 지루하게 가고 시간이 좀 느리게 가죠. 예.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됩니다. 우리 흥민이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EPL 100골 넣었죠. 대박 아닙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자,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트박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릴게요. 파이팅!